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2년 9월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자금의 공급이 많아지면, 자금의 공급, 즉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하락을 하는 게 맞겠죠.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자금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지문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관관계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는 모두, 우리나라는 모두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여러분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두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한 달에 한 번 재계산 되어서 앞에 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누적이 된다. 그러면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멸이 되고 다시 새롭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이 되는 방식이죠. 4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동일한 보험료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변액보험에 같은 보험료가 투입이 되었다면 기준 가격이 낮을 때의 환산 보유자 수, 즉 매수 단가가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기준 가격이 높을 때보다 환산 보유자 수가 더 많다.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싸게 사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양이 바로 보유 좌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시장별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바르게 연결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선도 파생이죠. 옵션 파생입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번,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입니까? 장기금융시장입니까? 단기금융시장을 뜻하는 거죠. 자금시장의 지방채, 회사채 전부 다 장기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자본시장, 장기금융시장이죠. 통화안정증권 표지오음은 바로 자금시장을 의미하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외환시장, 콜, 선물 다 틀린 거네요. 콜은 자금시장에 해당이 되고요. 선물은 파생 상품시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유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의 종류 몇 가지 있었죠? 교재에 있는 내용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당해 법인의 주주, 회사의 협력관계나 거래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죠. 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를 말한다. 벌써 제가 답은 말씀드렸죠. 제3자,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미 답은 나왔죠. 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이 된다. 간혹 펄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펄의 개념을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 두시면서 한 번쯤은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채권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건 뭐 실은 거저주는 문제라고 저는 표현하죠. 채권은 자본 조달 형태로는 땡땡이고 조달 자금의 성격은 무엇이다. 일단은 대부하는 거죠. 출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식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 조달의 형태로는 일단 대부증권이 맞죠. 조달 자금의 성격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 빌려온 돈이니까 채권은 타인 자본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산유동화 증권, 오랜만에 자산유동화 증권 나왔네요. 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것은 실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면 자산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장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 유동화의 대상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 1번 기초자산 보유자는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잘 안 팔리는 자산을 팔았으니까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보유자는 자본 조달 그만큼 팔아서 돈이 됐으니까 부채 상환할 수 있겠죠. 재무 상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부채 비율이 왜 높아집니까? 팔아서 갚을 수가 있으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실은 유동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이 유동화를 시켜서 팔아서 돈이 되어서 부채를 갚으면 부채율이 떨어지는 거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신사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부채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은 편이 아니라 다소 높은 편이죠. 그죠? 4번. 자금 조달은 비교적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얘는 분명히 이 소득인 것 같은데 법에 딱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면 다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형별 포괄주의 두 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별 과세 세율, 지방세 별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만 원 6% 요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얘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50% 세율을 적용을 한다. 한 번씩 얘가 최근에 좀 시험 문제에 좀 이 세율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 상속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증여, 상속세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에 원천 징수되는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금융소득이 얼마까지가 분리과세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2,000만 원까지가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 되죠. 자, 분리과세 세율이 얼마입니까? 지방소득세 별도 14%죠. 근데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의 14%는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3이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이원 방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률하고는 상관이 없죠. 얘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방식에 3이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 바로 3이원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표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활동이 실은 침체가 되게 되면 물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그죠? 그런데 성장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상태, 상식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괄호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을 알았을 경우는 그 계약을 괄호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일부러 그랬거나 안 그러면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탓이냐? 계약자 피보험자의 탓으로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올 초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또 최근에도 또 나왔네요. 자, 이 표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 보험 차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월납 보험료의 한도. 이 한도 문제도 조금씩 나오는 이건 뭐 암기할 수밖에 없죠. 150만 원 이하. 그게 바로 월납이 보험료의 한도죠. 여러분께서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상속순위, 민법의 상속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맞는 말이죠. 2번.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순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가 맞죠. 예,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한다. 이 4번에 대한 문제도 예전에는 이 3번 지문이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4번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간단하게 계산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경영 안정성 증가. 일단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리스크가 낮은데 굳이 보험경영 안정성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공격적 운영을 하는 보험회사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이 표현도 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자주 출제가 되네요, 최근에. 이 지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보험시장의 확대로 수입 증대 및 전문성 제고 F10장이죠.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은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 확대, 계약자 입장이죠. 4번, 주식채권 투자 증가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를 하는 변액보험의 필요성, 도입 배경,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네요. 1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비교한 내용으로 맞는 거,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비교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 부담. 일반 계정은 리스크를 누가 부담합니까? 회사가 부담을 하죠. 특별 계정이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일단 1번 틀렸네요. 자산평가 시기, 특별 계정에서 매일 하죠. 일반 계정은 매월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자산평가 시기에 하는 거죠. 결산 시기도 일반 계정은 매년, 특별 계정은 매일. 정답은 결산 시기. 결산은 특별 계정은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자산 운용 목적으로는 일반 계정은 안정성, 특별 계정은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리스크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이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동보험 계약은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거 맞죠? 추가 보험료 부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동보험 계약이라고 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오답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변액보험은 상품을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됩니다. 기본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입니다. 자, 변동보험금 투자 실적이 변동된다고 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다. 이 표현은 다른 문제에서도 자주 숙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